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인데요. 방정식에서의 근은 방정식에서의 근 2차 함수에서 뭐랑 똑같지? 뭐랑 똑같아요? 그렇죠. x 절편하고 똑같아요.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y자리에 0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방정식의 근이다. 그러면 그것은 얘를 y라고 놓고 했던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그 2차 함수의 바로 x절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일단 필요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근의 위치를 알려주는데요. 두 근이 뭐보다 크다, 작다,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근의 위치를 이제 얘기해 줄 거거든요. 근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x절편의 위치가 되는 거죠. 얘가 어디 살고 있다. 뭐 선보다 큰 데 살고 있다. 선보다 작은 데 살고 있다. 이렇게 위치를 정해 줄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판별식을 체크하셔야 되고 경계값에서의 함수값도 체크하셔야 되고 그래프의 축의 위치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줄여갖고 내가 함판축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아예 외워주세요. 함판축입니다. 이 근의 위치를 지정하는 거지. 만약 봐봐. 이때까지는 우리가 근을 점점 자세하게 다루고 있거든. 그냥 실근을 갖는 범위가 아니라 중학교 때는 서로 다른 실근 갖는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만 나왔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실근을 갖는 범위 중에서도 두 근이 모두 양수인 범위를 구하라. 더 디테일하게 범위가 좁혀지는 거예요. 대전이 아니라 대전 유성구까지 간 거죠. 이젠 더 디테일하게 유성구긴 유성구인데 상대 동까지 오는 겁니다. 뭐냐? 근의 위치를 그냥 양수에서 국한하지 않고 둘 다 양수인 아까 범위 구했잖아요. 이제는 아예 1보다 큰 뭐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제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둘 다 아들을 낳는 거에 국한하지 않고 1m보다 큰 두 아들을 낳고 싶은 거예요. 1m보다 더 작은 두 근을 갖고 싶은 게 아니고요. 양수인데 둘 다 1보다 큰 두 근을 갖고 싶은 거죠. 자, 그렇게 더 디테일하게 갈 적에 함판 축을 세 가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체크리스트가 첫 번째 함은 뭐냐면 함수값입니다. 함수값을 집어넣어서 뭔가 부호 판정을 하나 할 거고요. 근데 그때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는 뭐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그 경계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1을 집어넣었을 때의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를 볼 거고요. 판별식입니다. 판은 판별식인데 판별식은 얘들아 무조건 D보다 0보다 커나 같은 걸로 따지시면 돼요. 존재하는 애들 가지고 구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축은 축의 위치입니다. 이 축의 위치가 얘보다 아까 경계값 있잖아. 1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축의 위치도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세 가지 체크리스트가 아주 중요하니까 외웠어요. 함, 판, 축. 이 세 개를 다 고려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조건 했거든요. 근데 아까 근이 뭐라고 했죠? X절편이잖아요. 그럼 X절편이 모두 P보다 커야 돼요. P가 이렇게 어디 있으면은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P보다 커야 되니까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여기 P가 있어. 그러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컸으면 좋겠다. 그럼 P의 오른쪽에 두 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차함수가 있을 때 P를 집어넣었을 때 값은 무조건 무슨 수가 나와야 될까요? 여기 바로 y는 fx라고 하는 이차함수일 때 P를 집어넣었을 때는 양수가 돼야 돼요. 왜? 0이 되는 값은 분명히 P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P를 넣었을 때는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함입니다. 함판축에서 함수값 범위가 되고요. 그리고 근이 존재한다는 거잖아.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는 것은 X축가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X축가 만나니까 그 근이 누구보다 크다 작다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별식 D는 0보다는 커나 같다가 돼요. 근데 왜 같다가 되느냐 하면은 얘네가 두 근이라고 했지만 서로 같은 두 근이 될 수도 있어요. 서로 같은 두 근이 둘 다 P보다 큰 거죠. 하여튼간 이게 바다라고 생각하면은 발을 담그거나 만나기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야 근이라는 게 생기니까 D 0보다 커나 같아야 되겠죠. 물론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하면은 이것만 얘기하는 거니까 D는 0보다 크다고 하셔야죠. 근데 그냥 두 근이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두 근과 서로 같은 두 근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0보다 커나 같은 거 판단해 주셔야 되겠죠. 이게 바로 판별식입니다. 이제 축의 위치죠. 그럼 축의 위치는 너네 축의 위치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이차함수가 있을 때 꼭지점 마이너스 2a분의 b로 시작하는 거 외우라고 했죠. 이게 바로 축의 위치거든요. 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붙이고 이거 2배분의 얘가 되는 겁니다. x는 이게 바로 축의 위치인데 이 축의 위치가 p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따라서 축의 위치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이게 p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p의 보다 크다라고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체크 포인트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p보다 클 수가 있다. 자, 다시 p를 넣었을 때는 양수가 돼야 되고요. x축과 만나야 되고요. 축의 위치가 일단 p의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세 가지를 다 만족하셔야 돼요. 만약에 fp가 양수인데 이게 만족하지 않으면요. 둥 떠 있을 수가 있잖아요. fp가 양수야. p를 넣었을 때 양수야. 근데 d가 0보다 커 나같지 않으면 안 만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이 안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끌어당겨서 푹 담그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만나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얘는 x축과 얘는 만나게 해주는 역할이다. 한 점에서 만날지 두 점에서 만날지. 그리고 축의 위치는 또 왜 따지냐면 fp가 양수를 하더라도 fp가 양수고 얘가 만난다 하더라도 이 축의 위치가 또 다른 데가 있으면은 두 근이 p보다 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겠죠. 만약에 그림을 그렸는데 p를 집어넣은 값이 양수예요. 그리고 만나긴 만나요. 근데 이렇게 만나봐.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러면 얘네들은 두 근이 p보다 큰 게 아니라 뭐야? p보다 작죠. 그 이유는 축이 p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축을 우리가 오른쪽으로 갖다 끌어 당겨줘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를 오른쪽으로 당겨줘야 오른쪽에서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 두 근이 p보다 더 크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아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을 조건이에요. 작을 조건. 그럼 이것도 아까 거랑 좀 비슷한데 작을 조건인 거잖아. 그럼 어딘가 p가 있어. 근데 근이 모두 p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그럼 오른쪽에 그려야 돼요? 왼쪽에 그려야 돼요? 왼쪽에 그려야 되겠죠. 이거 아니죠? 그래야 두 근이 정말 p보다 작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p를 집어넣은 값은 양수가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fp는 양수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함입니다. 함판축에서 함수값. p를 집어넣은 건 양수가 되라. 판별식은 뭐가 돼야 될까요?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커나 같다. 때로는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나도 괜찮아요. 서로 같은 두 근이 p보다 작은 거니까요. 그래서 d 0보다 커나 같다. 함판. 그리고 축을 볼게요. 축은 요거라고 했잖아요. 어떤 이차함수가 주어지면.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를 축의 위치인데 요 값이 p보다는 어때야 돼요? 이 축의 위치가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판 축으로 또 세겹되는 부위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는 뭐랑 달랐냐? 아까는 두 근이 p보다 클 조건이었거든? 그러면 그거는 얘만 부호가 어디 있어? 얘만 부호가 반대가 됐죠. p의 오른쪽에 이렇게 축이 살았으면 좋겠다.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이렇게 됐던 것밖에는 차이가 없어요. 아까 요거 두 개는 다 성립하셨으니까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조건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요.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조건입니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그 말은 근이 지금 뭐라고 했죠? 절편이잖아요. 그러면 두 x절편 사이에 p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p가 있는데 그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그 말은
P를 집어넣었을 때 무슨 부호가 나오죠? 음수. FP는 이번에는 음수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함수값입니다. 한판축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것만 따지면 돼요. only. 왜냐? 판별식은 얘들아 따질 필요가 없어. 묵음이야. 내가 P의 함수값을 밑으로 심어놓죠. 이렇게. P일 때 밑으로 심어놓으면 얘네는 어차피 위로 올라오면서 만나게 돼 있어요. 맨 앞에 계수가 양수니까요. 무조건 만나요. 만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D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해도 얘네 둘을 공통해도 얘가 나와요. 얘는 당연하기 때문에 범위가 더 넓게 나와요. 자, 그래서 판별식은 따질 필요가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냥 P를 집어넣는 것만 밑으로 심어주면 지들이 자라면서 땅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서 X축가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다. 굳이 만나라 라고 범위를 구하지 않아도 무조건 만나요. 그러니까 이 범위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축의 위치는 왜 따지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축의 위치는 몰라서 못 따져요. 왜냐하면은 두근 사이에 P가 있다고는 했어요. 그럼 봐. P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근데 축의 위치가 어디 있나 보면 어쩔 때는 정 가운데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축이요. 두근 사이에 P가 있으니까요. 근데 아니면 축이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P의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축이요. 두근 사이에 P는 있지만요. 아니면 축의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두근 사이에 P가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축의 위치는 몰라서 얘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축의 위치를 말하지 않는 이유는 두근 사이에 아무리 P가 있다 하더라도 그 축이 P에 딱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하더라도 그 축이 P의 왼쪽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약간 왼쪽으로 쏠리면 있잖아. 여기는 조금만 포함하고 많이 포함할 수 있잖아. 그러면 축이 왼쪽으로 쏠리잖아. 아니면은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하더라도 축이 오른쪽에 쏠릴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만 가지고는 축의 위치를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판 축에서 얘는 함수만 따지는 거죠. 자, 그렇고요. 아직까지는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점점 더 이제 알게 될 거고요. 자, 네 번째 조건입니다.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PQ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에 Q가 있어. 근데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대. 그 말은 이렇게 지나가지고 근이 P와 Q 사이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근이 P와 Q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PQ라는 두 가지의 경계값이 나왔기 때문에 함수값이 두 개가 돼요. FP, FQ. P를 넣었을 때 값이 뭐가 돼야 될까요? 양수가 돼야 되죠. Q를 넣었던 값이 또 양수가 돼야 돼요. 근데 둘 다 양수 범위를 구해주시는데 이게 바로 함이 되는 거예요. 한판축에서 함. 첫 번째 체크 포인트. 그런데 그럼 두 번째 판별식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죠? D는 0보다 커나 같은 거예요. 무조건 0보다 커나 같아요. 만나야 돼요. X축하고. 지금 이 X축하고 만나야 근이 생기거든요. 지금 이 판별식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냐면은 둥 떠있지 않게 X축에 푹 담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두 개 또는 한 점에서 만나셔야 돼요. 따라서 D가 0보다 커나 같은 조건으로 이제 해줘야 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조건을 안 따지고 얘만 따지잖아요. 그럼 이럴 수가 있어요. P를 집어넣은 거 양수, Q를 집어넣은 거 양수. 둥 떠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근이 안 생겨. 그러면 그 근이 모두 뭐 PQ 사이에 있다 없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푹 담그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축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데 이 축의 위치는 반드시 P와 Q 사이에 있으셔야 됩니다. 얘가 P보다 Q보다 사이에 있어야 정말 두 근이 PQ 사이에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두 조건만 따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P를 집어넣었더니 양수가 나왔대. Q를 집어넣었더니 또 양수가 나왔대. 근데 X축과 만난데 근데 이렇게 만날 수 있어. 진상으로 이렇게. 그러면 두 근이 정말 PQ 사이에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축의 위치를 PQ 사이로 축을 이 가운데로 끌어와 해가지고 축을 이렇게 끌어와야 만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축의 위치까지 범위를 해줘야 날아가는 그림을 붙잡아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까지 근의 위치에 대해서 네 가지 설명을 했는데 아직 감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다시 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X절편이라고 하는 그 X절편을
P보다 오른쪽에 두 개 배치를 할지, 아니면 P보다 왼쪽에 배치를 할지, 아니면 P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배치를 할 건지, 아니면 어떤 PQ 사이에 잡아줄 건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네 위치를 우리가 딱 원하는 방향으로 잡아주려면 이것처럼 뭐 내가 자식을 낳을 건데 2하고 4 사이에 그냥 다 둘 자식 낳았으면 좋겠다. 키가 2하고 4 사이였으면 좋겠다. 라고 딱 하려면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판축이라고 하는 세 가지 그 포인트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함수값, 판별식, 축의 위치를 체크하는구나. 근데 되도록이면은 판별식은 x축과 꼭 만나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얘는 굳이 쓸 필요가 없구나. 하지만 얘는 굳이 써도 돼요. 무조건 써도 공통 다 해도 어차피 얘는 답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 해도 돼요. 얘는 만병통치약이니까 무조건 다 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축의 위치도 껴도 돼요. 근데 축의 위치를 모를 때는 낄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들어가는 건 지금 뭐였어요? 함수값입니다.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와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얘네들의 경계의 값을 대입한 부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꼭 체크한다라는 것만 일단 알아.